그러나 이 지방에서 생산된 하몽은 이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지역의 하몽은 식물성 지방, 올리브와 흡사한 지방질을 가지고 있어서 전혀 위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영양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몽이 돼지고기와 또 다른 새로운 영양소로 바뀌고 오래 두고 먹을 수 있게 된 것은 발효라는 신비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것은 바로 미생물이었습니다. 인류의 오랜 고민 중 하나는 자연에서 획득한 음식을 어떻게 하면 오래 저장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말리거나 혹은 훈제를 하는 것이었는데요. 건조 과정에서 습기 조절이 제대로 안 될 경우 음식물이 급속하게 썩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과학이 점차 발전하면서 새로운 저장법이 고안됐는데 바로 통조림입니다. 통조림은 부패를 막기 위해 미생물이 전혀 살 수 없도록 화학 처리를 한 것인데요. 여기에도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 미생물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식품에 있는 중요한 영양 성분들도 상당히 많이 파괴되죠. 예를 들어서 비타민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영양 성분들이 통조림 과정에서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통조림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원료보다 더 좋은 식품을 만들 수 없어요. 과학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음식을 지혜롭게 저장하는 방법을 인류는 스스로 터득했습니다. 중국 상강현의 동종마을. 이 오래된 마을에서 그 비밀을 찾을 수 있는데요. 다랭이 논을 생활터전으로 살아가는 마을 주민들은 추수가 끝난 논에 물을 대서 붕어와 산천어 등을 키웁니다. 다 자란 고기는 잡아서 특별한 방법으로 보관하는데요.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란 양매의 할머니가 고이 모셔둔 항아리에서 뭔가를 꺼내 보여줍니다. 얼마나 발효시킨 거예요? 50년 됐어요. 오랫동안 삭히는 것은 생선뿐 아닙니다. 또 다른 항아리에서 꺼낸 이 오리는 5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오래 삭혔는데도 냄새는 생각만큼 역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결혼을 했는데 이 물고기는 아직도 여기 있어요. 제가 20살에 결혼했으니까 이건 50년이 된 거죠. 그렇게 오래된 거예요. 음식을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발효라는 것을 동족 사람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 알아낸 것입니다. 인류의 오랜 고민을 해결해준 음식 저장법, 발효. 음식을 살아 숨쉬게 하는 발효는 처음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해안가에 떨어진 배추가 우연히 바닷물에 절여지게 됐는데 이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김치입니다. 처음 소금에 절인 짠지 형태에 불과했던 김치는 세월이 흘러 고추와 다른 채소들을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맛깔나는 맛과 형태를 갖추게 된 거죠. 스페인의 하몽도 우연의 산물입니다. 돼지가 소금기 많은 냇가에 빠졌는데 목동이 이를 건져내 불에 구워 먹어보니 맛이 좋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남은 고기를 나무에 걸어 보관하면서 하몽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발효를 가능케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미생물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공기 중엔 수많은 미생물들이 존재하는데요. 곰팡이, 효모, 세균 등 다양한 미생물들이 음식을 만드는 순간부터 관여하게 됩니다. 발효 과정에서 미생물들은 나쁜 균을 죽이고
유산균과 같은 좋은 균을 만들어내죠. 금방 담근 김치 속에는 사람에게 유해한 잡균이 있는데요. 유산균이 자연 생성돼 이들이 증식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패균을 억제하면서 김치 특유의 맛을 냅니다. 따라서 우리가 김치를 먹는 것은 살아있는 수많은 미생물을 먹는 것과 같은데요. 김치 속에 든 유산균은 살아있는 채로 몸속에 들어가 유해균을 죽이고 장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이러한 영리한 유산균이 김치 1g 속에 무려 10억 마리나 존재합니다. 김치 유산균이 가진 또 다른 효능이 있습니다. 갓 담근 김치 속에 식중독을 일으키는 3가지 대표적인 균을 넣고 실험에 들어갔는데요. 김치의 발효 과정에서 이 식중독 균은 어떻게 변할까요? 하루 단위로 김치를 꺼내서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이튿날부터 식중독균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9일이 지나자 완전히 소멸됐습니다. 이번엔 독성이 더욱 강한 물질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대장균을 포함해 발암물질로 알려진 아질산염과 배추 재배에 주로 쓰이는 농약 4가지를 김치에 넣어보기로 한 거죠. 우선 농약의 경우 발효가 시작되면서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21일째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암을 유발시키는 독성 물질인 아질산염의 경우는 어떨까요? (3주간) 발효시킨 김치의 즙과 김치 유산균에 아질산염을 넣었는데요.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10ppm이던 아질산염의 농도가 단 2시간 만에 0.35ppm으로 떨어져 96.5%의 소거율을 보였습니다. 발효를 마술이라고 하는 얘기로 설명을 합니다. 정말 마술이다, 이것은. 거기에 발효하는데 중요한 것은 미생물들이죠. 또 미생물이 아니라 효소들. 이것들이 작용을 해서 원료에는 원래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새로운 물질을 생성하고 그 물질들이 냄새를 주거나 맛을 주거나 또는 기능성을 주어가지고 인간한테 유익한 또 맛이 좋은 그런 식품을 우리한테 공급을 해주는 거죠. 마술처럼 음식의 맛과 기능을 더해주는 발효. 유럽에도 우리의 김치와 같은 채소 발효 음식이 있습니다. 독일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프랑스 알자스 지방. 독일식으로 지어진 독특한 건물 양식이 고풍스런 분위기를 자아내는데요. 이 지역 사람들이 즐겨 먹는 오래된 음식이 있습니다. 고기나 생선 요리를 먹을 때 반드시 곁들여서 먹는다는 슈크루트입니다. 양배추를 소금에 절여 발효시킨 것인데요. 유럽식 김치라고 할 수 있는 슈크루트는 건강식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슈크루트 안에는 비타민 외에도 다양한 영양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매우 좋은 것입니다. 한국에도 이런 발효 음식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모든 발효 식품들은 건강에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전통이라고 생각해요. 항아리 속에 소금을 넣어 발효를 시켜서 식품을 겨울 내내 보관했던 거죠. 슈크루트는 초가을에 수확한 속이 꽉 찬 양배추로 만듭니다. 대를 이어 슈크루트를 만들고 있는 한 공장.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100년이 넘은 분쇄기로 양배추를 채 써는데요.
잘게 썰어진 양배추는 대형 저장고로 옮겨져 소금에 절입니다.